그래서 위로는 제한이 없고 아래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읍스. 생각해 보시면 이 VDD가 있고 이게 그라운드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들어오는 볼티지 영역이 여기쯤이다. 뭐 커먼 모드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NMOS 인풋 페어를 쓸까요? PMOS 인풋 페어를 쓸까요? PMOS 인풋 페어 쓰는 거죠. 왜냐면 밑으로 막 들어오는 거니까 이 밑으로 막 들어가 되는 거는 이런 경우고요. 만약에 내 들어오는 영역이 이 영역이다. 위로 많이 올라가는데 아래는 많이 안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 NMOS를 쓰는 거죠. NMOS 인풋 페어 쓰면 밑으로는 이만큼이 안 내려올 거니까 여기가 개런티 되는 거고 위로는 막 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풋 커먼 모드의 위치와 그죠? 또 거기에 있는 슈노들의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PMOS를 쓰느냐 NMOS를 쓰느냐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여기 보시면 뭐 PMOS로 쓰는 경우라는 거는 좀 전반적으로 이 커먼 모드가 되게 낮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냥 이네이블 시키는 거고 저항으로 VDD랑 그라운드 정의해서 미러링 시켜 쓰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드레인 이게 NMOS네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소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두 번 쓴 거죠. 그 투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폴제로 컴pen세이션 하기 위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네이블 bit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그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메모를 잘 해놓으면은 남들이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요게 지금 US8라고 하는 US8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다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이게 A 사이즈, B 사이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씌우면 A 사이즈를 항상 씌워서 웬만하면 A 사이즈 안에 다 스키매틱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보기가 딱 좋습니다. 이게 보기가 좋다는 게 읽을 수가 있어요. 스키매틱을 이렇게 안 하고 B 사이즈만 가도 트랜지스터가 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스키매틱 관리하고 뭐 얘기하고 할 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US8의 A 사이즈를 꺼내서 그 안에서 설계하시고 메모 잘하고 하는 습관을 잘 키우시면 좀 뭔가 할 줄 아는 뭐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 브랜치별로 커런트 써놨잖아요. 이게 내가 설계할 때는 당연한 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워낙 블락을 많이 설계하기 때문에 각 브랜치별 커런트를 모을 수 있거든요. 이걸 적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레이아웃 할 때 그 어느 정도 메탈 위스를 해야 되는지 컨택 비하는 몇 개를 박아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태틱 커런트는 브랜치별로 다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러이러한 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는 이게 PBT를 다 돌린 겁니다. 프로세스에서 슬로우, 패스트랑 볼티지에서 로우랑 하이랑 템퍼레처를 이제 추운 것과 핫한 것을 돌리면 이제 3개씩 하면은 너미널까지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걸 돌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턴온 시키는 거죠. 램프업 시켜가지고 VDD를 올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많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 PBT에 대해서 다 보는 거죠. 차지 펌프, 일반 차지 펌프는 여기 캐피스터 뱅크가 있는 거고, 이제 들어오는 것 따라서 이제 보시면 복잡한 것 같지만 레퍼런스 컨트롤가 들어오면은 미러가 되는 거고요. 미러 돼서 여기 땡기는 패스가 되는 거죠. 또 커런트가 들어와서 그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땡기는 이렇게 땡기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땡겨내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차지 펌프가 있고 캡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밈캡인데 바이너리 웨이트로 1, 2, 4, 8개가 있는데 이렇게 레이아웃 했다라고 하라고 써놓는 거죠. C1, C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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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C3 이렇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커먼 센츄얼 레이아웃을 하라고 되어 있는 스키매틱 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캡 값을 키우기 위한 모스캡이 있고
그 위에다가 밈캡을 써라. 이렇게 메모도 레이아웃을 자기가 하게 될 수도 있고 남이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 밑에 따른 캐패시터 값도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제 VDD를 변경시켰을 때 생기는 일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VDD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템퍼러처에 잘 된다 해서 차지 펌프를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PBT에서 돌려봤을 때 다 잘 나온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컴패레터인데 히스테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로스 커플링 로드를 같이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히스테리시스 어마운트는 디바이스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고요. 뒤에 써놨죠. 이거는 150mV의 히스테리시스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스랑 내려오는 패스랑 그죠? 이게 150mV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PMOS 인풋으로 되어 있는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컴패레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그 인풋의 커먼 모드 낮은 거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210mV 쪽이니까. 아까 얘는 얘는 좀 그죠? 높은 거죠. 그죠? 710mV용이겠죠. 얘는 좀 낮은 거 용이겠죠. 210mV 그쪽 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컴패레터 결과를 잘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걸 갖고 본 거죠. 히스테리시스의 베리에이션도 본 거죠. 우리가 150mV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바뀌는지. 티피컬 할 때 150인데 바뀌는 범위가 온도에 따라서 코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클락 제너레이션 전체적인 탑을 보게 되면 아까 봤던 회로고 이거 그 SR 래치죠. 그래서 VDD에다가 노이즈를 실어도 잘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디자인 이그샘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kHz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 나오게 할 수 있다. 어떠한 PBT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이제 뭐 모든 온도와 뭐 VDD 변화와 코너 변화 이게 PBT죠.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타겟이라는 걸 다 받을 수 있다. 테이블을 정리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날로그 디자인을 하고 이제 회사를 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시스템 레벨에서 시작을 쭉 해가지고 이제 블락 레벨로 가면은 회로 설계하고 레이아웃하고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다시 검증하고 테이블하고 매저하고 몇 번 부러뜨려 먹고 그죠? 매저하고 잘 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아웃을 하고 나면 칩이 올 때까지 2달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큐멘테이션을 그때 다 합니다.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특히 학생 때는 그때 페이퍼 쓰면 돼요. 그 엔지니어랑 사이언티스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엔지니어는 자기가 얻을 결과물의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실은. 안 나와서 문제지. 어떻게 나와야 될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이언티스트들은 자기네가 뭘 발견할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 재료과 화학과 다 마찬가지잖아요. 뭘 섞어보고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섞어보는 거잖아요. 온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비율을 바꿔보기도 하고 뭐 막 섞는데 그 섞어놓은 결과가 뭔지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절대로 결과를 얻기 전에 페이퍼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뮬레이션 한 게 있잖아요. 내가 설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올 거라는 전제 하에 페이퍼를 쭉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시도를 했고 그래서 뭐를 계산했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아웃을 하고 나면은 페이퍼를 쭉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들어갈 자리 중에 뭐 레이아웃 그림이나 스키메틱 그림은 다 미리 그려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실제로 칩이 오면은 칩 마이크로 포토그래프하고 측정 결과 몇 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측정 결과를 손으로 미리 그려도 돼요. 이렇게 된 결과를 측정해야지 하고
이렇게 된 결과를 측정해야지. 그 자리에 그것만 넣고 나면 페이퍼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칩이 오면 딱 메저해서 그 그림만 따서 뭐 오리진으로 하든 아니면 그 러 이미지 캡처를 넣고 바로 서미션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스케줄로 이제 보통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측정 다 한다는 페이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 없고 사이언티스트와의 어떤 차별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게 나올지 알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그죠? 9시 반서부터 5시 반 정도 거의 다 됐는데 뭐 하루 만에 모든 거를 소화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에서 못 보던 것들을 좀 다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감각 가지고 이번 학기든 다음 학기든 수업 들으실 때 이제 텍스트북에 있는 좀 더 애널리티컬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유도도 해보고 하는 것도 해보시겠지만 나중에 회로 설계할 때는 이런 감각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하시죠. 아무거나 자유롭게 아무거나. 그 뭐 아날로그 회로 쪽 취업은 잘 되고 있어요. 요즘에도 저희 연구실 학생들 다 잘 취업하고 있고 삼성이 요즘에 자꾸만 이제 전장 쪽도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대기업이 뭐 뻔하잖아요. LG, 삼성, 현대 이런 데인데 뭐 현대 자동차에서 회로 또 뭐 할 수 있죠. 근데 LG는 많이 뽑는 것 같고요. 회로 하시는 분들. 삼성도 많이 뽑는 것 같고. 석사만 받고 이제 가시면 SSAT를 봐야 되고, 세트 봐야 되고, 박사를 받고 가시면 세트 면제죠. 경력 사원이기 때문에. 그 임원 면접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석사로 들어왔으면 잘 보시고 그 박사를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제 뉴스를 자꾸 보고 있으면 좀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꾸만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논란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날로그 박사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무슨 이상한 박사 많이 있어요, 진짜로. 필요 없는. 그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이상한 박사들. 분야도 이상한 거. 전자공학이 아니라. 거기 절대로 전자공학 박사가 취업난을 하기도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박사 고학력자가 취업난이 힘든데 문과 쪽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속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삼성이나 어디 LG 간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삼촌이나 또는 아버지나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다시 말해서 삼성이나 LG 있더라도 그 임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석사만 하고 갈까요? 아니면 박사까지 하고 갈까요? 다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박사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쯤 됐을 때 고졸 출신자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뭔가 배우다 만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고졸이라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고졸이라고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박사를 받은 사람은 석사만 하고 나온 사람 보면 뭔가 사고 쳤나? 뭔가 지도교수가 안 받아준다 그랬나? 뭐 능력이 부족한가? 라고 보기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 LG에 있는 임원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학위자예요. 박사 학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위를 안 받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사 학위가 뭐 글쎄요, 이렇게 뭐 자격증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박사를 하면서 실제로 얻는 게 석박 통합이면 한 3년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3년만 더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바로 3년 좀 더 빨리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확실히 많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을 하게 돼요. 일. 근데 박사 이 3년 동안에는 일도 하지만 이 고뇌의 시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고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자산인 거죠. 정말로 큰 자산이고 별로 쓸데없는데 꼭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사를 받으면 꼭 거쳐가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농담 반이지만 진담 반인 게 교수님들 커미티 멤버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펜스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 5분을 시간 내에 딱 모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어레인지 할 수 있는 거를 해본 사람하고 또 그거를 실수해서 졸업이 6개월 연장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죠. 삼성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또는 LG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별로 쓸데없는 일 같지만 어떤 사람을 세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일 처리도 훨씬 확실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 중에서 꼭 테크니컬하게 테이블아웃을 2번 더 하고 논문을 한 번 더 쓰는 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순수하게 앉아서 고민을 할 시간. 이거 이퀄라이저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지? 라고 앉아서 순수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년 정도 갖는다는 거. 평생에서. 그게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삼성에서 2년 동안 있으면 일할 거예요. 그냥 시키는 일. 처음에 가면. 무슨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일을 막 할 건데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이렇게 딱 정말로 고민하는 거. 2년 동안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고민하는 거를 한 번쯤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직 박사 학위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지도 교수님한테도 여쭤보시고 저한테도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다 저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알려드리고 또 삼성 임원분 필요하시면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날로그 회로 하시는 분으로서 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셔야 될 분은 가시고 저는 여기 좀 더 남아 있을 테니까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리 풀기 위해서 항상 제가 솔루션을 갖고 다닙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다 볼 수 있을까요? 비우지 마세요. 잠깐만. 네, 쉽게 알려줄게요. 자, 1번부터. Analytical explanation derive the drain current according to 3-point interest. 다 주관식인데 이거 저기 코츠부 공식 알죠? Q, 근데 이건 단위 면적당이라서 다리 길이에서 Q over W CV에서 시작해서 그죠? Q over W가 있었고 CV가 있었고 요거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게 핵심이죠. 쿠츠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베이스로 해서 요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코츠부 쓰고 나면은 요 2개 쓰면 되죠. 리니어 리전에서는 이렇게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이렇게 여기 2개 그죠? 요거 쓰시고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plot your results of ID, VD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various features. 이건 너무 쉽죠. 그냥 이게 같이 한꺼번에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트라이어드 리전이랑
saturation region이라는 거를 그리면 되죠. 그죠? 됐죠? 이걸 해야지만 적어주는 거죠. certificate. 이렇게. 자, 여기. 됐죠? 다음. 여기 넘어오면 R out랑 볼티지 게인 구하라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거 배웠잖아요. RD하고, 그죠? 만원경 효과. 그래서 요거의 게인 곱하기 요거랑 요 더한 걸 병렬로 하면 되겠죠. 그거 쓰시면 되고, 볼티지 게인은 그냥 GM1, 그 마이너스 GM1 곱하기 그거 R 아웃 하면 되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R아웃은 요 위로 보이는 거 병렬, 밑으로 보이는 건데, 밑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R2 더하기 요거 게임이 GM2 R2고 곱하기 요 R1. 그죠? 그 다음에 볼티지 게인은 마이너스 GM1 곱하기 그거. 그 다음에 3번은 following question pertains to circuit shown. W over L이 20에 0.5. 이거는 40에 0.5. I 50 마이크론을 주는 VG2 값을 구하시오니까 이거 그냥 입력하면 돼요. 우리 ID 요 공식에다가 CX μn을 100 마이크로암페어라고 쓰고 했더니 0.6236 볼트다. 암산했더니 그죠? 요거 쓰시고 요 우리 ID 공식 쓰시고 50 마이크로 암페어니까 0.6236이다. 왜냐면 요 위에 흐르는 거랑 아래 흐르는 건 같아야 되니까 그죠? What is the value of Vn to have ID1 50 마이크로?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ID1 공식을 써서 이거는 0.5581볼트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3번은 What is the numerical value of the small signal voltage gain?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R2랑 R1 패럴렐이랑 GM1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W over 이렇게 줬으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딱 쓰고 답은 42.166. 요거 쓰고 42.166. 마이너스 42. 마이너스를 안 쓰면 안 돼요. 다음에 find the small signal quantities of Vn, Rin, Rout. 자, 이것도 아까 많이 했던 거죠. 게인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게인. 이거 source follow잖아요. 그죠? 그냥 almost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1이잖아요. 그냥 약 1이다. R2는 무한대예요. R out는 약 1 over GM이다. 그죠? 그 다음에 evaluate Vn, R out, assuming both M1, M2 are saturated. 밸류가 10이고 100 마이크로미터.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은 그냥 1이라 쓰면 되고요. R인 무한대고 R만 계산하면 되네, 그죠? R만 계산하면 되는데 1/GM이니까 GM을 계산해봤더니 이거라서 그냥 3.16km입니다. Rout는 3.1km입니다. 그죠? 계산해보면 1/GM만 계산하면 되니까 3.16km입니다. 됐죠? 이게 뭐 이런 거 그냥 진짜 시험 볼 때는 검사하는 거지. 여러분이 실제 디자인할 때는 이건 1입니다. 그죠? 이건 무한대고. 자, 5번 트리플 캐스코드 서킷이다. W벨이 50/0.5 Design this bias voltage VG1, VG2, VG2 to achieve the minimum voltage drop across M1 and M3 barely enter saturation이니까 여기 VD 셋이 걸리는 거죠 다. 그죠? 100 마이크로암페어 흐르고 VD 셋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VD 셋은 VGS 마이너스 트레시홀드거든요. 그러면은 DC 바이어스 볼트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값을 VD 셋은 계산을 하면은 VD 셋을 계산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VD 셋이 0.14V니까 0.14V가 다 쌓이는 거죠. VD 셋을 계산하면 0.14V인데 0.14, 0.14, 0.14가 걸리게 하기 위해서 VGS Find numerical value of this minimum drop across 1 to 3. 0.14V. 그러니까 요 1번은 numerically 푸는 건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건데 보세요. 이게 각각의 barely satu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요 VDS가 그 딱 터닝 포인트 있잖아요. 트라이오드랑 saturation 터닝 포인트가 얼마였지? 그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꺾어지는 요 지점. VD 셋은 오버드라이브랑 같을 때거든요. VGS 빼기 threshold.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걸리면 되는 거예요. 딱 VGS 마이너스 threshold만큼 여기 딱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면 되죠. 여기는 VGS 마이너스 threshold 걸릴 거고 여기는 VGS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지점보다 threshold가 낮게 있는 거고요. 낮게 보여요? 여기는 VGS가 걸려 있고 여기는 VGS 빼기 threshold 걸려 있으니까 이 지점은 VG1보다 더 낮은 거죠. threshold만큼. 여기는 VGS 걸려 있고 VGS 빼기 threshold 걸려 있으니까 이 지점은 여기보다 threshold만큼 낮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쓰라는 거예요. 보면은 주저리 썼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게 말이고 여기 요 100을 넣고 계산해 보면 그 값은 0.14고 2번은 3번은 expression for small signal output resistance. 이거는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R3 더하기 밑에 거 곱하기 얘 개인.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 개인 곱하기 요거.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쓰면 되죠. 다 쓰면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일 다 곱해진 것만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은 디바이스면. 그래서 RO랑 ROGM 스퀘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끝. 오늘 배운 거 갖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맞네요. 또 다른 질문? 어떤 거? 맨 처음에 거요? 요 뭐 보시면 되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두 개를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조금만 더 하고요, 이거. 이게 딱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탁 나오나?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그다음에 3번? 2번? 요 2번 말고 요 2번? R out하고 볼티지 게인인데 이거는 아까 많이 했던 거잖아요. R out는 요거 병렬 밑으로 보이는 거 병렬인데 그죠? 밑으로 보이는 거는 R2 더하기 요거 게인이 GM2 R2 곱하기 R1. 그걸 여기서 그게 요거죠. 여기 요거죠. 알아 그죠? 그다음에 게인은 그냥 요거 전체에다가 GM1을 곱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여기 대전에 사는 사람. 대전의 맛집 좀 강추할 만한 맛집. KTX 타기 전에 먹고 내려가려고 하는. 없어? 없어요? 맛집이 없어 대전에는?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울산 과기원에 한번 놀러 와봐요. 예, 여기 카이스트만큼 뭐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건물은 더 좋고 새 거니까 그죠? 그 약간 울산 과기원이라는 데 미지수잖아요. 모르는 데잖아요. 가보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데가 울산 과기원이랑 대구 경복과학원도 마찬가지인데 디지스트 가면은 깜짝 놀래요. 너무 좋아서.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디지스트는 되게 시골에 처박혀 있고 그다음에 유니스트는 그나마 KTX역에서 한 5분 10분 거리니까 기차 타고 와서 잠깐 와서 보고 가기에 좋거든요. 우리 유니스트에 그 홈페이지 가보면은 서머 인턴 프로그램 이런 거 많아요. 여름 방학만 와서 있어 볼 수 있는 거. 돈도 줘요. 심지어는 70만 원씩. 그래서 서머 인턴 해보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갈아탈까 고민도 해보고 일석삼조. 아니면 말고 일석사조. 다 됐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집에 가실 분들 가시고 혹시 뭐 여기 쑥스러워서 질문 못 했는데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내려오세요. 이제 여기 밑에 있을 테니까. 네, 반갑습니다.